안녕하세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대학부 작전타임 갖기, 특별히 모자이크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그 모자이크 방식을 통해서 우리 청년대학부에 어떻게 좀 훌륭한 전략과 작전을 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퀘스천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직무가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능, 지혜, 능력, 창의력을 갖고 있다는데 동의합니까? 만약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답변하시겠고 여러분들의 청년대학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이 카비의 7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것에 이어서 제8의 습관이라고 내면의 소리를 들어라, 또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라 하는 그러한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미국의 중요한 그 기업들이나 조직의 이 XQ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실행 지수를 이 조사한 그런 결과인데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미국과 같은 그런 기업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이 답변하는 게 뭐냐면 37%만이 조직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60% 이상의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반만이 일주일 동안 성취한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20%만이 팀과 조직의 목표에 열의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15%만이 조직이 핵심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만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조직을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SQ 이 실행지수 설문조사 결과가 이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치 이것은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축구 팀이 있는데 그 11명 중 4명만이 어느 쪽 골대에 골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또 11명의 그 팀 중 2명을 제외한 선수들이 자기들끼리의 경쟁으로 막 볼을 뺏고 차고 감추고 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서로 싸운다고 한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기 하는 게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청년대학부를 보게 되면 아쉽게도 이런 우스꽝스러운 축구팀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작전 타임을 갖는 것,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부에 어떤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표와 전략표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저에게 있어서는 이 젊은이 복음화, 뭐 청년 복음화 하는 것이 제 일생의 비전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갖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0여 년 동안 제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비전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 복음화라고 하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제 삶에 있어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한 개인에게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한 공동체에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삶과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없는 삶을 구별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목적의식 자체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없다고 한다면 방향 상실 속에서 뭔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또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테이트먼트가 없는 사람들은 상황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는 사람은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삽니다. 그 비전에 맞는 것은 선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산만하게 이것저것 쫓다가 사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 많은 사람의 시간이 관계되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청년대학교 아마 회장이나 또는 어떤 리더나 또는 교육자는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작전 타임이 절실히 요청된다. 뭔가 그냥 이것저것 바쁘게 뛰는 그런 거 이전에 작전 타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 조절을 하고 서로 무슨 생각인지 서로 알아보고 우리 공동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좀 토론해보고 하는 그 작전 타임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는 생각을 여러 사람들이 아마 갖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8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IBF 간사로서 한 13년 동안 또 나중에는 대표 간사로서 또 총무로서 그 IBF 사역을 13년 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이 IBF 사역을 캠퍼스에서 할 때 IBF로서는 한창 초기에 이 급성장하는 그러한 그 때였는데요. 그때 저는 그 간사로서 그 사역에 아주 기여했다고 스스로 좀 자부할 수 있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챕터 캠프라는 것입니다. 캠퍼스 안에서의 IBF 모임을 챕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차기 리더십들과 함께 한 며칠 같이 보냅니다. 이른바 챕터 캠프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영 2080 리더십 캠프라는 것은 바로 이 챕터 캠프를 벤치마킹해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챕터 캠프를 통해가지고 리더들이 같이 숙의하면서 한 학기 또는 1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평가하고 또한 바라보고 같이 비전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정표를 설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 챕터 캠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용했던 하나의 그 전략을 짜는 그 방식이 POGS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익한 툴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 POGS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것을 조금 이 전략적으로 만든 것이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방식은 오늘날 미국의 많은 영향력 있는 기업들에서 이 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POGS에서 비슷하지만 좀 더 강화된 이 모자이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거기 POGS라는 건 일단 뭐냐? purpose,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잡는 거고 공동체에서 거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objectives, 어떤 다른 그 소목표들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거를 위한 골, 또 작은 목표겠죠. 그것을 또 잡아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실행의 구체적인 안들에 해당하는 스탠다드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그것을 POG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POGS보다는 개념은 같은데 조금 더 전략적인 방식이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인 작전 타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모자이크, 외우기도 쉽죠, 기억하기도 쉽죠, 모자이크,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M은 미션, 그다음에 두 번째 O는 objectives, 목표를 설정하는 것, 세 번째 S는 strategies, 전략을 짜는 것. 그 다음에 각 전략에 대해서 네 번째 A는 액션 포인트 해서 행동 지침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implement,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장소, 날짜, 돈 관계, 누가 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컨트롤, 통제. 뭔가 이 계획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중간중간 컨트롤해서 바꿀 것은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바로 이 툴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청년대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떠한 사역을 하시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또는 한 개인의 삶을 계획하시든지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모자이크 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이크를 짜게 되면은 우선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비전과 목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개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꾸는 꿈은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한두 사람만 공동체를 향하여서 꿈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은 공동체 전체적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이번 학기에 또는 올해에 목표 설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모자이크 짜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구심력 있는 강력한 팀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육자를 특별히 중심으로 해서 비전을 캐스팅하고 또 같이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구심력이 있으면서 아주 강력한 팀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로는 이 청년대학교의 임원과 리더들이 서로 따로따로 중구난방으로 막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정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보게 되면은 이 휠 얼라이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퀴 하나하나가 그 네 개가 약간의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잘 조작해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네 개의 바퀴가 다 한 방향으로 잘 정교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를 휠 얼라이먼트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자이크 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청년대학교의 임원과 리더들과 모든 멤버들은 한 방향 정렬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활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공동체가 할 일이 있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우선 잡은 것들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표가 없다고 한다면 할 일과 하지 말 일들이 뒤섞여가지고 나중에 누가 이거 하자 목소리 큰 사람을 따라가기가 쉬운 또는 상황에 의해서 하기 쉬운 그러다 보면 지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이크 같은 것들을 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모자이크를 짜면서 같이 얘기하면서 결국은 책임 분담도 하게 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과 이 책임이 아주 분명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짠 것을 가지고 전체 멤버들에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의사소통이 아주 원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기획적인 마인드와 전략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대학부의 이 청년들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이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시간에 뭐 토플을 위해서 준비해도 할 일이 많고 직장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일도 많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대학부가 그저 시간 많은 사람들, 백수들의 그런 모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시간 한 시간이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 풍성하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청년대학부에 누군가가 이 기획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한 번 우리가 어떤 쏟아놓지만 10배, 20배, 100배의 효과가 나는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획과 전략이 없다고 한다면 많은 노력은 하지만 밑빠진 독이 물 붓기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이크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나중에 이 모자이크 짠 것이 한 학기 지나고 또는 두 학기 지나고 나서 평가 기준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를 어떻게 보냈나 또는 1년을 어떻게 보냈나 평가할 때 이러한 목표가 없었다고 한다면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중구난방 막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상처를 받다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학기 또는 1년 전에 이 모자이크를 짰고 이대로 하고자 했다. 거기에 비춰가지고 우리는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못했다 하는 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청년대학부의 교육자님들은 아쉽게도 한국교회에서는 평균 1년이나 2년마다 바뀝니다. 교육자의 이동으로 인하여서 청년대학부의 리더와 임원들은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자이크 짜는 그러한 방식을 알게 되고 하게 되면은 청년대학부의 리더와 임원들이 다음에 어떤 교육자가 들어오더라도 관계없이 이 방향을 잡아가고 또 그것을 유지해가고 다음 교육자와 함께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되고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자의 이동으로 덜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자이크 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청년대학부가 지속성 있게 한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요만큼 한다 할지라도 올해가 지나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 것을 다 허물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초에 누적되어 가지고 그 시스템이 하나하나
구축돼서 나중에는 완비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교육자나 어떤 한 리더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근본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모자이크 짜기의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또 한 3가지 정도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청년대학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효과로 이것이 굉장히 기묘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뭐 하는 데인지 내부적으로 또 외적으로 알리는데, 또 그런 것을 가지고 팜플렛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또는 온라인 같은 데 띄워놓거나 하면은 이 공동체는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구나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고 또한 이해를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를 짜고자 할 때 현재 리더와 임원들이 하지만 가능하면 차기 임원과 차기 리더들도 다 참여시키십시오. 그들은 어쩌면 발언권을 선배들한테 밀려가지고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배들의 또 리더와 임원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 청년대학부의 히스토리, 청년대학부의 장점, 약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도전받게 되고,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청년대학부 안에 교육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토론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또 그렇게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마음 모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게 되면 기도 제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유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대학부를 시작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이 모자이크 짜는 법에 있어서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청년대학부 상황에 맞게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